A나 B라는 미정계수를 몰라서 저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되게 어려운데 출제자가 x는 1, y는 마이너스 2가 해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x에다 1을 넣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해니까.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보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성립해야 되는 식이고, 밑에 있는 녀석도 x에 1, y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는 식입니다. 그러고 났더니까 x, y, a, b라고 미지수가 4개였는데 x, y가 해결이 돼버리니까 a, b 2개짜리 미지수식으로 바뀐 거고, 말 그대로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x, y는 사라졌지만 여기서 a와 b를 찾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소거법 중에서 대입법을 쓰셔도 되고 가감법을 쓰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법을 쓰는 게 더 나아 보여요.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1이 플러스 6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다. 마이너스 4b 플러스 6이 2고 b값 1이 확정이죠. b가 1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a니까 a는 4가 되겠죠. 출제자는 4에서 1을 빼라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x, y만이 연립방정식의 해일 수가 없어요. 됐죠? a, b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랑 오른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대요. 근데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왼쪽에 있는 식은 x, y만 있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으면 되는데 a까지 있어요. 식은 2개인데 미지수가 3개예요. 못 풀어요. 여기도 x, y만 있으면 식 2개, 문자 2개 깰 수 있는데 b라는 문자까지 껴 있어가지고 식은 2개인데 미지수가 3개라서 못 깹니다. 그런데 그 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x값과 y값이 여기에 들어가도 성립하고 여기에 들어가도 성립하고 여기 들어가도 성립하고 여기 들어가도 성립해요. 그러면 a, b라는 미지수가 없었던 이놈하고 요놈하고 얘네들의 공통의 해인 연립방정식의 해도 어차피 그 놈이에요.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 x라는 값과 이 y라는 값, 이 해는 여기 4개의 식 어디에 들어가도 다 성립하니까 a, b라는 미지수가 없었던 놈들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그 놈은 나와야 돼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된 사람? 안 됐어? 얘네들의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랑 y랑. 그 놈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놈일 거 아니에요. 됐어? 근데 그 해가 얘랑도 똑같다면서요. 그럼 얘랑 얘랑도 만족시키는 해야. 근데 지금 a라는 미지수랑 b라는 미지수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얘랑 ab가 없는 얘랑 ab가 없는 얘 둘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도 그 해는 4개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가 맞죠? 이해돼? 이게 이해가 안 돼서 2번 설명해야 되는 거야? 대입법이 낫겠죠. x 대신에 6y-1을 넣어보겠습니다. 12y 12y인데 뒤에 y가 하나 더 있으니까 13y 마사는 9 13y는 13 y가 1이라는 얘기예요. y가 1이면 x는 4죠. 즉 x는 4, y는 1이라는 이 해는 얘네 둘의 연립의 해기도 하지만 얘네 둘을 만족시킨다는 건 나머지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아까 앞에 문제랑 똑같이
x에 4, y에 1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뜻이죠. 4에서 2 뺐으니까 a 값은 2고, 역시 x에 4, y에 1을 집어넣으면 b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b 값이 확보되는데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6 이렇게 나오시죠. 같은 문제예요. 식만 바뀐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미지수가 더 추가로 붙지 않았던 이 두 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게요. 그 해는 나머지 식들에도 해가 돼야 될 거고. 뭐 가감법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타겟을 뭘로 맞추냐가 문제인데, x 기준으로 맞춰볼게요. 4배를 다 걸어보겠습니다. 12x, 8y, 32. 3배를 걸어볼게요. 12x 마이너스 15y, 9. 서로 빼면 x가 죽을 겁니다. x 죽고요. 8에서 15를 더하면 23y, 32에서 9 빼도 23. y가 확정 1이에요. 얘기했듯이 이 y를 여기 대입해서 x를 찾아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고, 얘네들에 대입해도 되는데, 개수 큰 거보단 개수 작은 게 유리하죠. y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니까 6이 돼야 될 거예요. x는 2죠. 즉 요게 저 4개의 모든 식에 통용되는 열쇠 같은 겁니다. 그래서 a 값 찾기 위해서 2, 1 집어넣으면 a 값이 1이라는 얘기고, 2, 1 집어넣으면 b가 6이라는 얘기라서 a랑 b랑 더하면 7이 되시는 거죠. a는 b는 c는 형태니까 두 개 같다라고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3분의 2y 마이너스 7하고 2분의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이 같다. 요거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걸로 할게요. 뭐로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7과 5분의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같다. 분수와 분수가 같다니까 통분해 놓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지만, 통분보다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분수 자체를 깨는 거죠. 자, 6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변에 6을 곱하면 6이랑 3이랑 약분되면서 2를 분자 전체에 곱해야 될 거고, 우변에도 6을 곱하게 되면 6이랑 2랑 약분되면서 분자 전체에다가 3을 곱하는 형태가 될 거다. 정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4y 마이너스 14, 9x 마이너스 12y 플러스 21. 좌변에 x, y가 있고 우변에 상수가 있는 여러분한테 익숙한 형태로 바꿔드리면 9x 그대로 놔둘게요. 4x 넘어오시면 16y죠. 21 넘어가시면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 약분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다고? 맞겠죠? 얘 같은 경우도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10을 곱하면 분자 전체에 5를 곱하는 형태가 된 거고, 10을 곱하면 분자 전체에 2를 곱하는 형태가 됐을 거고, 전개를 해보면 15x, 20y, 35, 6x, 4y, 마이너스 4. 자, 6x 이항하면 9x가 되고, 얘 이항은 마이너스 24y가 되고, 35 이항은 마이너스 39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9x 마이너스 24y는 마이너스 39. 9x가 똑같으니까 서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9x는 서로 다 없어졌고,
마이너스 24랑 플러스 16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39에 플러스 35 하면 마이너스 4니까 y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 그런가 보죠. 뭐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니까 대입 한번 해봅시다. 9x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5가 된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8이 되죠. 마음에 안 드는데 9x는 마이너스 44? 어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약분이 안 되게 돼 있냐? y가 플러스 2분의 1이죠. 미안해요. 마팔로 나눈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항하면은 9x는 마이너스 27, 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x 값을 a라고 하고 y 값을 b라고 해서 a에다가 2배의 b를 더해라.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맞긴 맞네요. 계산은 조금 지정이 연극 관람을 갔는데 어른은 8,000원, 어린이는 5,000원, 지불한 금액은 44,000원이다. 네, 어른이 X명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그러면 소위는 Y명일 거예요. X명과 Y명을 합치면 7명이 다 돼야 되는 거고, 이건 인원수에 대한 방정식이고,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른은 한 명당 8,000원, 어린이는 한 명당 5,000원, X명씩, Y명씩. 그래서 44,000원이다. 요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끝나긴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이 너무 단위가 크니까 양변에 1000을 나눠주고 대입법을 써도 되고 소거법을 써도 돼요. 여기서 보면 y가 얼마인지 물어보죠. 소인 몇 명이었느냐. 근데 이럴 때 뭐 대입법을 쓴다 그러면 보세요. x 대신에 7-y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8x에 x 대신에 7-y를 대입하면 이 식에는 y만 남아있죠. x가 없어지고. 그럼 식 하나에 문자 하나니까 y를 찾으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식을 좀 다르게 정리해서 y는 7-x라고 해가지고 y 대신에 7-x를 넣으면 식에 x만 남아있게 돼요. 그럼 x가 계산이 되겠죠. 출제자는 y를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8, 7에 56이고요. 마이너스 8y랑 플러스 5y고 양변에 마이너스 56을 먹여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4, 어린이는 4명이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34인 직사각형의 가로를 2배 늘리고 세로를 2 줄였다. 가로가 x고 세로가 y라고 해봅시다. 둘레가 34라는 얘기는 x도 2개 있고 y도 2개 있어서 걔를 합치면 34가 된다. 이것도 양변에 2를 나눠가지고 조금 더 계수를 가볍게 볼 수 있죠.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 라고 하면 당연히 2x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2를 줄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y-2가 되겠죠. 근데 보라색으로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이 새로운 직사각형이에요. 얘는 둘레가 50이더라. 2x가 2개 있으니까 4x, 그리고 y-2도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50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서도 양변에 2를 나누면 2x고요.
y-2가 2 나눠지면 그대로 내려오고요. 2x 플러스 y가 52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끝나겠죠. 바로 빼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감법을 대입해보죠. y를 죽여버리고 x 하나만 남고 52에서 17 빼시면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오른쪽에 2를 안 나눴네요. 모든 항에 2를 나눴는데 얘를 안 나눴네. 그래서 2가 넘어가면 27이고 서로 빼면 2x에서 x 빼서 x만 남고 10. 가로의 길이는 원래 10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km의 거리를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뛰다가 중간에는 4km를 걸어서 모두 2시간이 걸렸다. 네모가 뭐야? 그냥 계산하죠. 문제를 제가 스캔을 다 안 했나 봐요. 자, 거리는 9km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시속 5km로 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4km로 갔대요. 시간이 계산 방법이 됐어요. 속력분의 거리, 얼마의 거리를 간지 모르니까 여기 거리를 xkm라고 하고 여기 거리를 ykm라고 하면 돼요. 첫 번째 식은 시간보다 이 거리와 이 거리를 합치면 전체 거리가 나온다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분의 x예요. 요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y입니다. 그게 전체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분수를 먼저 깨주기 위해서 양변에 20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다 구해야 되니까 뭘 찾아도 상관없어요. 양변에 4배를 해서 x의 개수를 맞출 거예요. 서로 빼면 x가 죽고 y 하나 남고 y가 4면 x는 5겠죠. 그래서 5km로 간 거리는 진짜로 5km고 걸어간 거리는 4km다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숙제가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만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5y예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2배만 하면 되니까 2x-2고 자, 밑에 있는 식 가로 전개하면은 자, 동류항 정리 한 번만 해줄게요. 이항합시다. 얘를 이항하고 -2도 이항하면 돼요. 꼭 왼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동류항 정리 한번 해봅시다. x-2y는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확정이 됐으니까 풀어서 끝냅시다. 대입법 한번 써볼게요. x는 2y 플러스 4입니다. 그럼 x 대신에 대입을 하겠죠. 자, 플러스 8이 있고요. 4y인데 마이너스 5y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니까 y가 6이고 그럼 뭐 이렇게 커 이거. y가 6이면 x는 16이죠. 이게 원래 이렇게 큰가? 내가 뭐 잘못 보고 하나? 뭐 이렇게 크게 해놨어. 주어진 식 보시면 0.3 순환마디는 9분의 3 약분 안 했어요 일부러. 마이너스 0.5 순환마디면 9분의 5가 되실 거고
자,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야? 맞아? x에 16을 집어넣을게요. y에 6을 집어넣을 겁니다. 뭐야? 약분이 희한해. 약분이 안 되잖아, 이거. 이거 뭐 계산 잘못했는데? 5y는 2x-2 맞고, x-2y는 4도 맞고, y 플러스 8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2고 y는 6이 맞고 y가 6이면 6이 10이 더 16이 맞는데? 계산이 맞다고? 48 더 빼기 30인데? 아 맞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암산을 잘못해가지고 9분의 48에서 9분의 30을 뺀 게 A래요. 9분의 18이 A니까 A는 2입니다. 손이 조금 가죠. 순환마디까지 나와, 순환소수까지 나와 있어서. 동류항 정리 좀 해볼게요. 이 항에서 만나면 이렇게 된 거고, 밑에 식은 이제 동류항 정리할 수 없고요. 문제에서 나온 풀이의 해답은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이 식하고 이 식이 서로 뭐 하는 식이어야 돼요? 똑같은 식이어야 돼요.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얘는 맞춰주기 힘드니까요. 얘를 맞춰 볼게요. 밑에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3씩을 곱해주면 플러스 3y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똑같은 식이면 해가 무수히 많아질 겁니다. 목표대로 y는 똑같이 맞췄다면 x도 똑같이 맞아야 될 거예요. 됐죠? a가 마이너스 1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똑같아야 돼요. b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7이 정답이겠네요.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서 A라는 사람은 14계단을, B라는 사람은 5계단을 올라갔을 때 A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 뭐 여기 표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다 뺐습니다. 그냥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화가 이긴 횟수를 X회라고 할게요. 반대로 지금 민주는 Y회라고 하겠습니다. 정화의 계단, 현재 계단 위치가 14여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죠? 이긴 것마다 2칸씩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긴 것만큼 2칸씩 올라간 게 저겁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하고 똑같아요. 내려가는 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X회만큼은 2칸씩 올라가고요. 정화가 진 건 민주가 이긴 횟수예요. 그 횟수만큼은 마이너스 1칸씩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이길 때마다 y회 올라가요. 이 두 칸씩 올라가요. 얘가 진 건 얘가 이긴 횟수만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 5가 됐다는 얘기예요.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다. 네,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의 식의 2배를 해가지고 서로 더해버릴게요. 4x 마이너스 2y는 28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를 서로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3x는 33이니까 x가 11입니다. x가 11이면 22에서 얼마를 빼야 얘가 되느냐? 8이죠. 출제자는 정화가 이긴 획수 x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x만 쓰시면 됩니다. 요거 생각보다 잘 나와요. 담벼락에다가 색을 칠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같이 칠하면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고, 재승이가 2시간 칠하고 원혁이가 그 이어서 12시간을 칠하면 이 일이 끝납니다. 원혁이가 혼자 하면 몇 시간 걸리나요? 재승이가 먼저 나왔나? 재승이가 먼저. 잘 봐. 말이 좀 길긴 한데. 1시간 동안 재승이가 담벼락에 칠을 할 수 있는 양을 x라고 해보면 속력 곱하기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원혁이가 1시간 동안 칠할 수 있는 양을 y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잘 보시면서, 그렇죠. 재승이도 6시간 칠하고 동시에 원혁이도 6시간 칠해요. 저게 양이야. 그죠? 근데 그 총량, 담벼락 총량을 모르잖아, 우리가. 몰라서 선생님이 그냥 A라고 새로운 문자를 쓰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말을 볼게요. 재승이는 2시간, 그리고 원혁이는 12시간을 칠해야 이 전체 일이 다 끝나요. 선생님, 이거 못 풀지 않습니까? 왜? 연립방정식은 식 2개, 문자 2개면 해결이 되는데 얘는 식 2개에 문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x, y, a. 출제자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원혁이가 1시간 동안 칠하는 양이 y니까 몇 y를 해야 다 끝나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혼자 했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 이 네모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네모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것도 A고요. 이것도 A예요. 그러면 6x 플러스 6y도 2x 플러스 12y랑 똑같은 놈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다 칠한 A고요. 이렇게 해도 다 칠한 A예요. 대입법하고 똑같은 거야. 동류항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됐나요? 양변에 똑같은 숫자 나누셔도 돼요. 관계식이라는 게 나와요. 즉 재승이가 2시간 칠한 양과 원혁이가 3시간 칠한 양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럼 누가 더 빨리 하고 있는 거야? 재승이가 더 빨리 하고 있는 거야. 얘는 2시간만 하는 양, 2시간 동안 칠한 양이랑 얘가 3시간 동안 칠한 양이 같다고. 얘가 일이 더 빠른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를 가지고 뭘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가요? 우리 뭐 찾기로 했어요? 그죠? 잘 봐. 이해된 사람. 양변에 2만 나눈 겁니다. 그죠? x 대신에 뭘 써도 된다? 2분의 3y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x 대신에 2분의 3 y를 써도 된대요. 점점 이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어. y만 남았어. 3y 플러스 12y가 a니까 결국 몇 y가? 15y가 a입니다. 몇 y가 a냐고 물어봤어요. 정답은 15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20km) 떨어진 강의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려고 한다.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내기도 좀 어렵고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흘러서 내려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 거리가 총 20km예요. 배의 속력을 지금 시간 단위로 보세요. 1시간당 xkm라고 해보겠습니다. 강물의 속력도 있을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가는 속력이요. ykm라고 해봅시다. 속력을. 자,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는 배가 xkm만큼 속력으로 올라가는데 물은 ykm만큼 반대로 갈 거 아니야, 속력이. 만약에 배의 속력이 30인데 물이 이쪽으로 20으로 흐르는 속력이면 실제로는 10밖에 속력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배의 속력이 만약에 30인데 물이 20km 속력으로 내려 흘리면 실제로는 10으로 밖에 못 가는 거야. 10분의 20km 이렇게 돼야지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30km로 만약에 가는데 물이 20km로 또 흘러. 그럼 실제로는 50km의 속력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속력분의 거리. 이게 몇 시간? 이게 2시간이고 이게 몇 시간? 1시간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 놓고 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 분모를 깨기 위해서 x-y를 곱하는 거야. 이번엔 양변의 분모를 깨기 위해서 x 플러스 y를 곱하는 거고, 얘는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고 얘는 양변 약분한 다음에 쓸게요. 얘부터 볼게요. 더하기만 하면 끝나죠. 출제자는 배의 속력만 구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15가 됩니다. 만약에 물의 속력을 구해달라 그랬으면 5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얘는 잘 안 나와요. 작년에 이건 표를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어요.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었대요. 남녀 합하면 1000명이 된답니다. 작년에 몇 명의 남학생이 있었는지 몇 명의 여학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첫 번째 식은 나왔네요. 남학생은 4% 증가했답니다. 미친놈이야. 이렇게 되면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104%가 돼야 돼요. 작년 거에. 작년에 만약에 남학생이 500명이었는데
4% 증가한 거 계산하려면 그 500명에다가 100분의 100살을 곱해야죠. 여학생은 6%가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작년 여학생의 106%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49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밖에 안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증가한 놈은 몇 명이야? 얘만 증가한 거야. 기존의 X 하나는 그냥 있는 거야. 증가한 놈은 요 놈만 증가한 거야. 증가한 놈만 합치면 몇 놈이 증가했다고 봐야 돼? 49명만 증가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식에 양변에 50만 한번 곱해줄게요. 2x 있고요. 3y 있어요. 50을 곱했으니까 50 곱하기 49입니다. 2000? 50 곱하기 49야. 됐어요. 2500에다가 50을 빼시면 돼요. 됐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만 해주면 됩니다. 위에 식 2배 걸고 서로 뺐다라고 가정하면 y가 올해 거 보아서 450입니다. y가 450이면 x는 합쳐서 나와야 되니까 550이라는 걸 알아요. 답 아니야. 저 x와 y는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작년 거 구한 거예요. 됐어요. 출제자는 뭐를 구해달래요?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해달래요. 이거 구해달래요. 됐나요? 그럼 거기까지만 계산을 해봅시다. 550명에게 100분의 100살을 곱한 게 남학생, 올해 남학생. 450명에게 100분의 106을 곱한 게 올해 여학생. 요게 정답, 요게 정답인 거야. 약분 하나 매겨주고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계산할까? 이렇게 하자. 늘어난 애들만 계산할게요. 늘어난 애들만. 550명 중에 100분의 4명이 늘어났대요. 이건 약분을 하시면 25분의 1이고요. 약분하시면 5, 25, 110, 5 하면 2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22명이 늘어난 녀석은 몇 명? 572명. 근데 원래 49명이 늘어났다면서요. 근데 남학생이 22명 늘어났으면 여학생은 몇 명 늘어났어야 돼요? 27명 늘어났어야 되죠. 27명만 더 더해주시면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이씨. 무슨 호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혹은 이렇게 돌아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또 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걷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돼야 돼. 빠른 사람이 드럽게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돼. 그쵸? 저거 아니면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한 바퀴 차이가 나야 돼요. 생각해봐. 바보 아니면 여학생들은 이거 잘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남학생들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되겠지. 운동을 하는데. 얘가 빨라, 얘가 느려. 자, 빠른 애가 이미 갔어. 만날 일이 없어. 그럼 얘가 빨리 돌아가지고 따라잡아야 만나는 거야. 그죠? 이 둘의 차이를 제기를 하면 얘는
얘가 움직이는 거리랑 얘가 움직이는 거리를 합하면 한 바퀴가 나온다는 거고, 그죠? 이건 빠른 애가 도는 거리하고 느린 애가 도는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난다는 뜻이야. 이건 둘이 이동하는 거리를 합치면 한 바퀴, 이건 둘이 이동하는 거리를 빼면 한 바퀴다라는 뜻이야. 아주 자빠자려고 아주 난리를 친다. 아주 분속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거리도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식으로 해보기 위해서 J가 빠르다 그랬으니까 J의 속력을 X 분으로 하고 지수를 Y로 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속력과 몇 분? 10분. 속력과 10분 하면 한 바퀴 다 나와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얘가 10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와 얘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한 바퀴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식은 얘가 50분 동안 이동한 거리에서 짧은 애가 5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빼면 한 바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10단위 일단 깨놓고 x 플러스 y는 150이고 이건 50단위로 깨겠습니다. x 마이너스 y는 30이라는 얘기예요. 둘이 더하기만 하면 방정식은 깨지죠. x가 90이면 y는 60이 되겠죠. 됐죠? 우유와 쇠고기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과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단백질은 52g이 필요하고 열량이 440kcal를 얻고 싶으니까 각각 몇 g씩 먹어야 되느냐. 자, 우유를 xg 먹고 소고기를 yg 먹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잘 봐야 돼. 단백질의 양을 계산해 볼게. 내가 흡입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 100g 중에서 우유 100g 안에 단백질이 3g 들어있다는 얘기야. 다시. 우유 100g에 단백질이 3g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유 1g이면 단백질은 0.03g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xg을 먹게 되면 0.03x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소고기도 100g당 20g을 가질 수 있어. 단백질 20g을 가질 수 있어. 그럼 소고기 1g당은 얼마? 양변 100으로 나누면 0.5g을 가질 수 있어요. 됐나요? 응? 0.2g이지 뭘 0.5g.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고기 Yg을 먹으면 얼마? 0.2Y만큼의 소고기에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그게 52g이 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식인 겁니다. 두 번째는 열량으로 갈게요. 근데 이건 좀 우유 100g당 열량이 60kcal야. 양변 100으로 나누면 우유 1g당은 얼마를? 0.6kcal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유를 xg 먹게 되니까 0.6x만큼의 열량이 생기는 거고 소고기 100g당 100kcal니까 얘는 편하죠.
1g당 1kcal가 생겨, 소고기는. Yg을 먹으면 1 곱하기 Y, 그냥 Y죠. 그럼 내가 얻게 될 열량은 440kcal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식 세우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이제 소수점이나 잘 깎고 계산합시다. 양변에 얼마? 100 곱할 거야. 3x 플러스 20y는 5200. 양변에 10만 곱할 거예요. 6x 플러스 y는 4400. 뭐 대입법을 써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가간법 씁시다. 이거 2배 할게요. 6x 40y는 2배 하면은 1400. 서로 뺍니다. 거꾸로 뺄게요. 여기서 이거 뺄 거예요. 6x에서 6x 빼면 없고요. 40y에서 y 빼면 39y고. 이렇게 나오나? 계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빼면 6000인데. 어디 계산 잘못됐나? 아유, 귀찮아. 60, 100대 60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20은 맞고. 6kcal 맞는데? 어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y가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계산이 이렇게 됐냐? 응? y에다 10을 안 곱한 것 같아. 아, 여기다 10을 안 곱해서 그런 거구나. 3x 플러스 20y는 5200이랑 10을 다 곱하면은 6x 플러스, 아, 여기 10을 안 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놔두고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6x 플러스 40y는 1400. 서로 뺄게요. 그래서 30y는 6000 해서 y가 200. 자, y가 200이면 아무나 넣어도 돼요. y가 200이면 이게 2000이죠. 그럼 이게 2400이 돼야 되니까 x는 400. 우유는 400g, 소고기는 200g 먹어야 됩니다. 82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0km로 달리는 버스를 탔고 나머지는 뭐 내려서 시속 3km를 걸었더니 모두 2시간이 걸렸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버스를 타고 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거리니까 버스로 X킬로미터를 가고 걸어서 Y킬로미터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식은 버스 타고 간 거리랑 걸어서 간 거리 합치면 전체 82km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리가 첫 번째였고, 이제 시간으로 갑시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버스를 타는 거는 시속 60km예요. 속력분의 거리, 즉 이 60분의 x가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되는 거고, 걸어가는 건 속력이 3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즉 y분의 3이 걸어간 시간이 되는 거죠. 저 두 개의 시간을 다 합치면 네, 시간이 정확하게 2시간. 시속이니까 시간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요것만 맞추면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양변에 60을 곱해가지고 분수를 깨보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0y는 120 이렇게 되시나. 60 곱하고 60 곱하고 60 곱해서. 요럴 때는 이제 가간법 정도 쓰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빼보겠습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없어지고요. 20y에서 y 빼면 19y. 이 약분이 되려나? 120에서 80이 빼면은 8이고 3이고
네, 양변 19로 나누시면 y가 2가 되겠죠? y가 2면 x는 8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맞나요? 네. 다음 거 보시죠. 이 정도는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도 많이 해서. 길이가 57cm인 끈을 잘라 긴 끈 하나와 짧은 끈 한 개로 짧은 끈 한 개로 나누었더니, 자, 다음 말이 중요하죠. 긴 끈의 길이를 x라고 이미 지칭을 했고 짧은 끈의 길이를 얘가 y라고 미지수 지칭을 했기 때문에 합치면 전체 길이인 57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죠. 긴 끈의 길이 됐죠? x가 짧은 끈의 길이 y의 2배보다 얘가 3이 짧았다 그랬으니까, 그쵸?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저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호 틀리면 난리 납니다. 긴 끈의 길이는 짧은 끈의 길이의 2배보다 3이 작다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뭐 이항 정리하는 것보다는 x에 대한 식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대입법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x 대신에 괄호 잘 치시고, 네, 문자 하나짜리씩만 잘 푸시면 됩니다. 3y고요. 마이너스 3 양변에 이항하시고 양변에 3만 나누시면 y가 20. y가 20이면 x는 37. 37에서 20을 빼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이 17인가요? 자, 이거는 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입법 쓰는 과정에 기억, 니은, 디귿 넣어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기억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 기억을 니은에다가 대입을 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쓴 거예요. 좌변에서 동류항 합치면 마이너스 y고 우변은 그대로 6이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6을, 요 3번, 뭐야, 뭐 또 번호를 다 바꿔놨어. y는 마이너스 6을 기억에다가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0이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x는 12, y는 마이너스 6. 이걸 왜 물어본 거야? 어? 누구야? 이거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갖고 왔어? 니 아니야? 네. 니야? 저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안 올렸는데 내가 갖고 왔다고? 일단 확인해 보면 되지 뭐. 누군지 죽여버릴 거야. 주어진 연립방 정식은 못 풉니다. 왜냐 그러면 미지수도 2개까지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x, y, a까지 나와 있어서 원래는 못 푸는데, 이 연립방 정식의 해가 x는 em, y는 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x 대신에 em, y 대신에 m을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x 대신에 em 해라 그랬으니까요. y 대신에 m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고, 밑에 식도 x 대신에 em, y 대신에 m을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정리하기 전이긴 하지만 이제 x도 y도 m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 식에는 문자가 몇 개가 됐습니까? 2개로 바뀌었죠. m하고 a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쉬워졌다. 첫 번째 식 자체는 식 하나에 m 하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4m이 10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m 값이 2분의 5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6m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6m 마이너스인데 m 값을 알아요. m 대신에 2분의 5를 넣어보면 되는 거죠. 약분하면 마3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5, 왜 이렇게 커 이거? 에? 답이 뭐예요 이게? 답이 뭐야? 맞아요. 17이야?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커 이거. 방식은 이해하죠? 질문거리들이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패턴 잘 나오죠. 삐꾸들. 뭘 잘못 보고 풀었다 뭐 이런 거 잘 나오는데, A랑 B를 바꿔놓고 풀었대요. 그래서 이 B 대신을 A로 받고 요 A 대신을 B라고 보고 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바보도 아니고. 즉 이 사람은 이걸 풀었다는 얘기예요. A, B를 바꿔놓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해가 1,2 X에 1 대입하고 Y에 2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들이더라. 다시 한번 보시면 A, B, X, Y라서 못 풀어요. 4개나 있으니까. 하지만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네, 식두개, 문자 두개짜리로 바뀌죠. 그럼 이제 A, B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좀 보기 좋게 무슨 법을 써서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거 2배씩 할게요. 4A, 2B는 16이다. 그래서 요 2개를 서로 빼보겠습니다. 4A에서 A 빼면 3A고 2B는 목표했던 대로 없어졌고 16에서 5를 더하면 21이니까 A가 7이에요. A가 7이면 이 7에 14에다가 얼마를 빼야지 B가 8이 되느냐? 마이너스 6이죠. 됐어요. 그래서 A, B 값은 확정이 됐다. 그럼 원래 식은 누구냐? A에 7 넣고 B에다 마이너스 6 넣은 거다. 이거였다. 저 식을 봐야 돼. 이건 잘못 보고 싶은 식이니까. A에 7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6식. 요 녀석의 원래 해를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달라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귀찮아. 위의 식에다가 몇 배? 7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42x 49y 마이너스 35. 밑에 식에는 6배를 해볼게요. 6, 7에 42x 36y 48. 이 둘을 서로 더하시면 x가 죽겠죠. 49에서 36을 빼라는 거니까 13y는 서로 더하시면 13. y가 1이네요. y가 1이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7-6에 7x-6이 8이니까 x가 2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PQ는 2, 1이니까 더하면 3이다. 답은 맞나요?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지겨워야 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다른 길을 택했다는 얘기가 같은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올라갈 때는 이 길을 택해서 걸었는데 내려올 때는 뭐 이런 길을 택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올라갈 때의 거리를 x 킬로미터, 내려올 때의 길이를 y 킬로미터라고 했을 때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요. 내려올 때 y는 올라갈 때 x보다 4가 더 먼 길이었습니다. 됐죠? 이해됐어요? 내려올 때의 길은 올라갈 때의 길보다 4가 더 길어요. 아까랑 똑같이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 거고 이번엔 시간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는 시속 3km였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니까 네, y라는 거리를 시속 4km로 내려왔다. 이게 걸린 시간이야. 합치면 얼마가 나와요? 4시간 30분. 30분은 안 돼. 분이니까. 4시간과 2분의 1시간인 거죠. 30분은. 그래서 2분의 9시간이 걸렸다라고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식의 양변에다 11을 곱해서
분수는 깼습니다. 대입법으로 갈게요. y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도 된다? x 플러스 4를 대입해도 된다. (4x랑) (3x랑) 더하면 (7x고) (3, 4, 12가 있습니다. 12 이항하시면 42가 되고 x가 6이 되겠죠. x가 6이면 4 더해서 y니까 y는 10입니다. 올라간 거리는 6, 내려온 거리는 10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답은 맞아요?